자, 월요일 이 시간 우리들의 재무 고민을 싹 다 해결해 주실 전문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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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려운 경제 정보도 쉽게 전달해드리는 경제닥터 유재성입니다. 네. 안전하게 가정경제를 지켜드리는 경제보안관 김희진입니다. 네, 유재성 전문가, 김희진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음. 그 보험에서 납입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혹시 쭈디는 납입 면제가 뭔지 알고 계시죠? 요즘 들어서 우리가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납입 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납입을 안 하고 보장은 받게 해준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동키분들 중에도 아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납입 면제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 보험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시점부터 차후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 된다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요. 네. 만약 보험료 납입 기간이 30년인 상품에 가입한 후 3년이 흐른 뒤에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남은 27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은 1년, 2년 납입하고 끝나는 단기 상품이 아니라 초장기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납입 면제 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납입 면제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보험료 납입 특약에 가입된 분들 중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상세한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은 각 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거나 또는 중대한 수술을 받거나 또 장애율이 50% 이상 또는 80% 이상과 같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뭔가 중대한 질병이나 아니면은 장애율이 많이 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납입 면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중대하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 그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일반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있고요. 중대한 수술에는 그 장기 이식 수술이나 심장 판막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등이 있는데요. 네. 이 암, 뇌,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동일하게 납입 면제를 적용해 주지만 상품의 가입 시기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외 납입 면제 조건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또한 후유 장애율에 따라서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예로 양쪽 난소를 절제할 경우에 질병 후유 장애 50%로 판정이 돼서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납입 면제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후유장애 50% 이상 또는 일반암, 뇌출혈 또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일 경우에 납입을 면제해줬는데요. 네. 어른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40세 이하는 2대 질병의 납입 면제 범위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넓고요. 성인의 경우에도 건강 상태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2019년도 이전 보험에는 후유 장애율이 따른 보험 납입 면제만 존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내 보험도 중대질환 진단 시 납입 면제 혜택이 꼭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말씀하신 조건들 이외에도 또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그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시잖아요. 그죠. 운전자 보험에도 납입 면제 조건이 있는데요. 어. 앞서 설명드렸던 질병 진단, 수술의 경우가 아니라 자동차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정한 상해 등급 1에서 7등급을 받거나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 납입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다쳤을 경우. 네, 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 부상의 정도를 1급에서 14급으로 나누게 그쵸. 되는데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염자나 타박의 경우 상해 등급 한 14급 정도로 그죠. 흔하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또 다른 예로 사고가 났는데 출혈은 없는 거예요. 네, 뇌진탕이라고 하죠. 두 개의 출혈이 없는 뇌진탕 같은 경우에는 11급으로 규정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제가 그 고객님 작년 1월에 최신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 한번 하시고 2개월 뒤에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돼서 수술을 하셨는데요. 비골 외과 골절로 부상급수 7급에 해당이 됐어요. 비골 외과 골절? 네, 비골이 뭐냐면은 무릎 밑에 그리고 발목까지 다리뼈를 하태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비골과 경골로 나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강이뼈 이게 경골이고 정강이뼈 왼쪽에 이제 얇게 있는 뼈가 있는데 그게 비골이거든요. 그게 골절이 되면은 상해 등급 7급이 판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해 뭐 담보들과 같이 구성해서 보험료가 한 2만 5천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고작 3개월만 7만 5천 원을 납입하시고 납입이 면제돼서 237개월치의 보험료가 면제가 됐어요. 그 금액이 무려 592만 5천 원입니다. 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고 없이 평생 내는 게 차라리 낫죠. 그쵸. 네, 네. 건강하게. 그렇지만 어쨌든 납입 면제라는 것이 있을 때 그 혜택을 내가 사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 이 납입 면제라는 거, 나는 이 납입 면제라는 거 내가 가입을 했나?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키분들께서 선택하지 않더라도 보험 상품 자체에 납입 면제 조건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납입 면제 특약을 넣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네, 보험 연령이 낮을수록 납입 면제 특약의 보험료가 저렴해서 대부분 납입 면제형으로 설계를 해드리는데요. 보험 연령이 높은 60대, 70대 분들의 경우 납입 면제형으로 설계할 경우 비납입 면제형 대비 보험료가 20에서 30% 비싸게 설계되기도 해서요. 꼭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 면제 기능은 정말 필수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가족보험 리모델링을 했던 사례인데요. 상담자분의 두 아드님 보험이 전부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존 보험에서 다른 특약들 외에 뇌 관련 진단이 뇌출혈 보장만 받고 계셨는데요. 좀 협소하게. 네, 나이가 좀 25살로 어리셨고 그래서 어른이 보험으로 변경을 하면서 특약으로 뇌혈관 진단비 3천만 원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9개월 뒤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이때 질병 코드 I67 기타 뇌혈관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진단금 3천만 원에 진단 이후 납입 면제까지 됐다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뇌출혈로만 되어 있었다면 진단비조차도 못 받았을 텐데 어쨌든 상담 이후에 뇌혈관으로 바꾸시면서 진단비도 받게 됐고 납입 면제까지 도움을 받게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같았다면 납입 면제 자체도 안 되는 거였던 거죠? 네. 역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왜 중요한지 알겠네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건요. 보험료를 점검할 때 보장의 크기나 범위도 중요하지만 납입 면제의 범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보험엔 후유장애 50% 말고는 납입 면제 조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납입 면제 범위가 넓은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함으로써 보상받지 못했던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받고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상담자분 아드님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상담을 통해 6,400만 원을 벌어간 셈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평소에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보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납입 면제 조건은 어떻게 설정하실래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그 보장의 범위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험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씩 범위가 다르다. 원래는 이제 납입 면제 범위도 설명을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상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시다 보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혜택이라면 그냥 최대로 넣어주지 왜 그거를 빼는 경우들도 있을까요? 이게 비싼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대가 어리면은 납입 면제 특약을 넣으나 안 넣으나 진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65세 남성분이 암보험 뭐 2천만 원 진단금을 가입하는데 한 7만 원이 나왔다. 근데 이거를 비납입 면제형으로 납입 면제형으로 설계를 하면은 한 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매달. 네, 작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설명을 통해서.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유재상 전문가님 내가 증권을 보고 납입 면제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증권 보면은 거기에 납입 면제 특약이라고 적혀져 있나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증권 안에 뭐 후유장애라든가 아니면 뭐 중대 질환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증권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납입 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납입 면제가 가능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증권을 받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증권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증권을 사진 찍는 것도 좀 어렵고 아니면 증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찾기도 어렵다 아니면 봤는데 없다.
하시는 분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정리정돈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반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도움받지 못할 뻔했던 걸 도움받으신 분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좀 더 어릴 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도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번호 샵 0999 열어둘게요. 저희 1분 조금 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증권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제목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 상품의 이름을 네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보면서 내 거는 어떤 보험이고 어떤 게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데 이름을 보는 게 내 상품이 뭔지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어때요? 그 상품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제 가입하신 상품에 이제 뭐 이게 종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무슨 상품의 이름 뒤에 뭐 납입 면제형 뭐 이런 것도 붙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상품의 이름만으로 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일반 그 고객님들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증권을 꼭 보고 같은 상품이라도 증권에 또 이제 납입 면제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을 꼭 보시고 보시는 게 정확하게 볼 수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님들이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이분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50세 여성입니다. 남편은 세신사로 근무하고 있고 두 자녀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두 아이들이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들 보험을 넘겨줘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저희 가족의 보험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보험은 가입만 해놓고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보험 점검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상황에 노후 준비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개인연금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연자분 50세 여성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진짜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자녀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부담이 좀 덜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행인데, 자, 4인 가족 분들이십니다. 만나보시니까 어때요? 좀 잘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네, 일단 가족 보험 현황을 살펴보니 사연자분 6건으로 51만 원, 배우자님 4건으로 한 43만 원, 따님 3건 28만 원, 아드님 3건 24만 7천 원으로 총 146만 7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어요. 엄청 많이 내시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이나 연금 상품은 없으셨고요. 순수 보장 보험료로 납입 중이셨는데요. 가계소득 대비 보험료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인 가족이 총 146만 7천 원을 매달 보험료로, 저축이나 연금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러면 매달 이 보험료로 내시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 잘하는 건가? 아우, 이거 안 아프면 다 버리는 돈인데, 아우, 그렇다고 또 지금 없애자니 그동안 낸 돈이, 이 고민을 늘 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죠? 자, 그럼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너무 보험료가 진짜 만만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사연자분 2012년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에 실비만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셨더라고요. 네. 보험료가 33만 원이셨는데 네. 여쭤보니까 가입 당시 그럴 때 있어요. 네, 실비만 가입할 수 없다고 하셔서 어. 그 사망보장과 함께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두 자녀분들도 경제 활동을 하시고 사연자분도 건강하셔서 5세대 실비로 변경되기 전에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5건의 건강보험 중 한 건은 암,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3대 진단비가 2천만 원씩 기타 상해보험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유지하도록 했고요. 네. 한 건은 운전자 보험을 2016년도에 가입하시고 유지 중이셔서 네. 최신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전부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갱신형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네.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그렇죠.
보험료가 계속 인상된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정리하고 비갱신형으로 변경하시기로 했습니다. 보장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내는 돈도 중요하지만 보장을 잘 받는 게 중요한데 보장은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갱신형 보험을 정리하니 암진단금이 이제 2천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진단금, 암진단금 3천만 원과 일반 항암 치료비와 고액 항암 치료비 특약 준비해 드렸고요. 뇌 심장 질환의 범위가 좀 좁았어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와 심장 질환 진단비 각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로 2천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이 앞으로 높아질 것을 대비해서 질병과 상해 수술비를 가입 가능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장을 강화해 드렸고요. 네. 보험료는 4세대 실손보험 3만 원, 기존 건강보험 6만 원, 그리고 최신 운전자 보험 12,000원, 신규 건강보험 14만 원, 그리고 14만 원으로 기존 51만 원에서 24만 2천 원으로 약 27만 원 정도 절감해 드렸습니다. 야, 27만 원이 절감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와 27만 원을 줄였네. 그냥 이렇게 쓱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집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만 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고 있던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렇게 해서 줄인 돈이 아니라 이만큼이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까 야 이만큼을 매달 낭비하고 계셨네.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남편분의 보험도 보죠. 네, 남편분은 고혈압 약만 복용하고 계셨고요. 다른 병력 사항은 없으셔서 배우자님과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에 묶여있는 실비를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이 적립금 포함 5만 원이셨는데요. 직업 특성상 몸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서 운전자 보험의 상해 특약을 넉넉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2건은 사연자분과 동일한 상품이어서 갱신형 1건은 정리를 했고요. 네. 고혈압이 있다 보니 뇌하고 심장 질환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암진단금 2천만 원과 항암 치료비 그리고 뇌하고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수술비 2천만 원에 질병 상해 수술비까지 폭넓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세신사 계속 서서 일하시잖아요. 네, 무릎이 점점 요즘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절 플랜으로 좋은 상품이 있어서 같이 구성해 드렸는데요. 뭐 인공관절 수술 시 1,000만 원, 퇴행성 관절염 4단계일 때 이제 카티스템 치료라고 그 줄기세포 치료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치료가 비급여라서 한 번 수술할 때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술을 할 때 1,5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게 함께 구성해 드렸고 정리하면은 총 보험료는 기존 43만 원에서 4세대 실손 의료비 3만 5천 원, 그리고 기존 건강보험 7만 원, 신규 건강보험 13만 원, 관절 플랜 4만 원, 운전자 보험 2만 원으로 총 29만 5천 원, 약 13만 원 정도 절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돼요. 나한테 맞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좋다 그러고 앞집 사람이 좋다 그러고 내 친구가 야 이거 좋대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니까 지금 막 140 몇만 원씩 가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비되는 구멍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 집의 가족력 그리고 내 직업 이런 거에 맞게 가입을 했는데 남들한테는 좋지 않지만 나한테는 필요하고 나한테는 좋은 보험들을 가입을 추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두 자녀분들의 보험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 25살 따님과 24살 아드님의 보험을 살펴봤는데요. 네. 2013년도에 같은 상품으로 실비를 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보험료는 약 2만 원 정도로 저렴해서 유지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보험 2개가 CI 종신보험으로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지만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진단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치료비로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들었을 땐 너무 좋아 보이지만 보장의 범위가 좁고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 보험이라서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점검을 기점으로 자녀분들이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보험료는 사회초년생인 두 자녀분들에게는 납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CI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해지 환급금은 보험료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고요. 어른이 보험으로 암 5천만 원,
뇌심장 질환 진단비 3천만 원, 각종 항암 치료 및 뇌심장 질환 수술비와 질병 상해 수술비,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금, 각종 상해 보장까지 포함해서 30년 납 100세 만기로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보장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물론 4인 가족분들 모두 2부에서 말씀드렸던 납입 면제형으로 준비해 드렸고요. 두 자녀분의 보험료는 기존 합산 52만 7천 원에서 각자 13만 원 정도로 구성해 보험료를 26만 원 정도 절감해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들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보험은 가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연자분께서는 개인연금도 궁금해하셨는데 이것도 해결해 주셨겠죠? 네. 해지하면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활용해 연단리 5%의 상품으로 일시납 5천만 원 연금 보험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15년 정도 뒤에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었는데요. 그 이자만 3,750만 원이 붙게 되고요. 사연자 네 분이 납입하던 가족보험료가 90만 원가량 줄었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활용해서 두 분 각각 100만 원씩 10년 납으로 연단리 7%가 보증되는 보증형 연금 보험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네. 형태의 연금 상품이고 유지기간이 길수록 연금의 효과가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인 두 자녀분들과도 함께 상담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미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두 분 다 동의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월 15만 원씩 미래를 대비해 같은 연금 상품으로 준비해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월급의 50% 정도는 5년, 10년 뒤에 발생한 이벤트, 뭐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눴던 이야기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납입 면제 정말 중요한 혜택입니다. 내 보험도 납입 면제 혜택이 있는지 꼭 점검하세요. 둘째. 보험은 가입하고 끝이 아닙니다. 보험료가 아깝지 않게 주기적으로 꼭 점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